네, 2022년 3월 31일 이정훈입니다. 국정원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관계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제목은 김정숙 여사가 빌린 11억 원의 비밀은 무엇이냐 입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1978명의 정기재산 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그들이 신고했던 재산과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12월 31일 신고된 재산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21억 9,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 전해인 2020년 12월 31일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 대통령 연봉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직책급 빼고 직책급 더하면 3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직책급은 빼면 2억 4천만 원인데 절반 이상을 저금했다. 2021년 중에. 그래야 가능한 거죠. 부동산 투기는 하기 어려웠을 거고 주식하시나 어쨌든 상당히 많은 저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부부는 2020년에는 6억 4천만 원이 예금돼 있었는데 7억 8천만 원으로 늘었다. 여기서 이제 1억 4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이제 재산이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 제가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냈죠. 그래서 9건의 저작 재산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주식 380주도 갖고 있다. 저도 한겨레 신문 주주입니다. 이런 게 있어서 저 한겨레 신문 주식 갖고 있는데요. 10주가 갖고 있는데 저 배당금인가? 30몇 년 만에 처음 받았는데 250원인가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들은 다 주고 전 빠졌는데 최근에 왜 안 주냐 그랬더니 250원 준다 그러는데 380주 갖고 계시면은 한 2,800원 받았을 것 같은데 많이 받아와요. 뭐 5,000원 받았다 쳐도 그래서 재산이 많이 늘었나? 조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을 9권 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작 수익 받을 것 같죠? 글쎄요. 저는 책을 많이 내보는 입장에서 조금 갸우뚱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 부부는 아들 준영 씨와 다혜 씨는 성인이기 때문에 독립생계를 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개가 있자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 지난 5년 동안 총수입, 총지출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총수입은 19억 8,200만 원이고 이 중에 세금 3억 3,500만 원 빼면 14억 4,700만 원 받았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어쨌든 5년간 19억 8,200만 원 벌었다 그랬는데요. 김정숙 여사는 직업이 없죠. 대통령 연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억 원 정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그 전에 거는 복잡하니까 빼겠습니다. 2.4억 원 곱하기 5년 하게 되면 12억 원입니다. 이건 물론 다 세금 등 포함된 액수겠죠. 근데 19억 원 벌었다 그랬죠. 근데 청와대 측은 이 책을 낸 것 등으로 3억 원의 인세를 받았다.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그걸 받았다니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15억 원. 그러면 이제 4억 8,200만 원이 남는데 그건 직책급이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럼 4억 8,200만 원을 5년으로 나눠보면 1년에 9,640만 원, 거의 1억 원. 매달 8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직책급으로 받았다. 굉장히 많이 받죠. 직책급이 대통령이 얼마나 되나 한번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 7월 13일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기관운영 감사를 하면서 그 직책급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7월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죠. 그때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의 월 직책
수행 경비는 540만 원이었습니다. 540만 원이었는데 2017년. 근데 지금은 800만 원이 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540만 원이었는데 5년 사이 평균 직책급이 803만 원이 될 수 있나요? 좀 의심점이 많습니다. 뭐 그건 제가 계산해 본 거고요. 뭔가 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직후에는 가족 식사나 생활용품은 사비로 결제한다 그랬거든요. 칫솔과 치약, 휴지 등은 청와대 인근에 있는 다이소에서 구입해 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못 믿겠어요. 대통령 가족이나 대통령 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거는요, 혐오 때문에 아무 데서나 구입하지 않습니다. 치약? 글쎄 뭐 저희 같은 사람은 돈 주고 사서 아무거나 쓰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합니다. 거기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3월 28일 여러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첼시 구단주의죠.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의 재벌 로만 아브라모이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그 평화협상을 참여했다가 거기서 초콜릿하고 물을 먹었다 그랬나? 그 다음에 이들이 눈이 충혈되고 통증을 느꼈고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을 겪었답니다. 아브라모치는 몇 시간 동안 실명 상태가 지속됐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의 BBC는 도와 전부 다 보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됐다는 건데 이게 뭐냐? 네. 지금 대통령은요, 해외에 가시면은 그분이 보는 변도 우리 경호실이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치약 칫솔을 인근 다이소 가서 샀쓴다? 음식물도 다,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랬답니다. 그렇게, 그리고 대통령은 그 최순실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이 먹는 밥은 다 해주는 요리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도 있어가지고 군의관들하고 간호장교가 파견돼서 다 치료해주고 음식도 해주는데 생활비 거의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세금을 빼고 5년간 문 대통령 부부는 13억 4,500만 원, 연평균 2억 6,900만 원, 월 2,241만 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총수입에서 세금 빼고 못 빼고 좀 돈을 많이 쓰셨죠. 다 옷 샀나? 옷 샀으면 말이 되죠. 부러지도 사고는 말이 되죠. 이렇게 이제 의혹이 자꾸 새니까 탁현민 씨가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서 문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사비로 썼다. 그랬습니다. 아, 개 사료값이 많이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김현정 씨가 물어요. 김 여사가 의상비를 쓸 때 특활비가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느냐 그랬더니 한 푼도 없다. 그리고 김 여사가 의류와 장신구를 카드로 직접 영수증 끊었냐 그랬더니 사비가 카드로 구매했다는 얘기다 그랬습니다. 예, 사비라는 건 카드로 썼다. 근데 지금 그 옷이나 구두를 판매했던 사람들은 505만 원짜리가 들어있는 현금 다발이 있는 현금 다발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고민정 의원, 옛날에 이제 굉장히 김 여사 모셨던 분이죠.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TN 3월 29일에 출연해서는 김 여사는 기존의 옷을 리폼하는 경우도 있고 인도에서 선물 받은 스카프를 블라우스로 새롭게 만들어 입고 가신 적도 있다. 그러면 계속 고쳐 썼는데 생활비 많이 안 나갈 텐데 월 2천만 원을 이상 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김 여사님 모친은 종로에서 포목상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잘 고쳤다고 하는데 반대로 옷에 대한 관심도 많겠죠. 포목상 집딸이니까 그 연세에 성악을 할 수 있었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태국에서 돌아와서 청와대 살이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독립적으로 살지 않고 딸이 와서 살아서 그런가? 외손주를 돌보는데 돈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갔나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김어준 씨 TBS
뭐라고 했냐 이런 주장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이전하겠다 그래갖고 시끄러워서 민심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인지 당선인 지지율이 문 대통령보다 낮았다, 국면 전환이 필요해서 이런 소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김 여사의 의상비 문제는 심평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제기했고, 심평 변호사는 옛날에 진보에 가까웠던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커머스 갤러리란 매체가 보도된 걸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친문 세력하고 친 이재명 세력의 다툼이 있다, 네티즌 세계에서는. 김혜경 씨가 이제 법카 비리가 있죠. 그걸 덮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사용을 제기하고, 반대도 있다, 서로 이렇게 동기어진처럼 물고 늘어져야 한쪽에 덮이고 산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카머스 갤러리는 보도한 바가 있는데, 김어준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흥미있는 게 발견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금송 힐스빌, 그 홍은동에 있는 그 비싼 집은 아니죠. 거기에서 서울에 사셨지만은 또 별도로 어머님이 거주하는 그 양산에 또 사저가 있었죠. 지금 양산에, 그러니까 이제 홍은동에 있는 거는 전세로 빌렸던 집이니까 자기 집은 아니고, 그러다 청와대 들어갔고 서울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고향 양산에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게 있고, 이제 퇴임 후에 가기 위해서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 새로 사저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저 비용은 대통령 부부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저를 경호하는 경호실 건물은 대통령 경호실이 대한민국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저는 짓고 있고 옛날 사저는 그냥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 3월 31일 전자간보의 문 대통령 재산력이 또 공개됐는데, 이때 김 여사가 사인간 채무로 11억 원의 빚을 졌다라는 내용이 실렸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농협은행으로부터 3억 8,873만 원, 3억 8,873만 원을 대출했다 이런 게 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측 설명은, 지금 평산마을에 새로운 사저를 지으려고 하는데 14억 9,600만 원이 필요해서, 그래서 농협은행에서 3억 8,873만 원을 대출받고 김정숙 여사가 누군가한테 11억 원을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3억 8,873만 원만 빌렸냐? 뭐 14억, 15억 다 빌려도 되지,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금융기관 대출 한도가 3억 원이라서 11억 원을 남한테 빌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신고사항에 보게 되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문 대통령 부부는 7억 8천만 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6억 4,200만 원이었는데 좀 늘었죠. 1억 4천이 늘었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대출 받지 말고, 대출 이자 비싸잖아요. 이 돈부터 쓰지 왜 3억을 빌렸지? 그리고 상인한테 빌린 거 여기서 일단 쓰지 왜 11억을 따로 빌렸지 하는 의문이 저는 바로 생깁니다. 이제 청와대 측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평산마을에 그 사저 건설에 필요한 돈이라서 14억 9,600만 원, 15억 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1억 원을 김정숙 여사한테 빌려주니까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원래 김정숙 여사가 알던 분이냐 지인이냐 그랬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옛날 사저, 새 사저 짓고 있어 2개였는데 이제 이쪽 집이 팔렸다는 겁니다. 옛날 게.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때는 2주택자였지만 지금 1주택자로 돼 있다. 그리고 11억 원이 해소됐다는 것 같아요. 갚았다는 것 같아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문 대통령 부부는 작년 말에 7억 얼마, 1억 4천만 원의 재산이 돼서 7억 원이 넘는 예금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헐지 않고 농협에서 추가로 3억 얼마를 빌리고, 김 여사가 아는 사람한테 11억 얼마를 빌려서 15억 정도 되는 돈을 써서 양산에 새로 짓고 있는 새 사저 건축비로 하고 난 다음에
구사절을 팔아서 적어도 김 여사가 빌렸던 11억 원은 해결했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전 몇 번을 읽어봤는데, 네. 근데 지난해 12월 31일 때는 옛날 사저가 매각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신고됐고 부동산은 뭐 매우 많은 걸로 신고됐다. 뭐 그런 설명들입니다. 근데 그때쯤 그 이후에 돈을 빌렸겠지만, 근데 왜 7억 원이나 예금 갖고 있는데, 그거 왜 그걸로 안 썼지 하는 의심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사이는 그 사람 빌려준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고요. 누군지 모르겠다는 게 설명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자는 다 줬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어제 하도 요즘 노란 딱지가 많아가지고 참 고민이긴 한데, 청와대 특활비는 노란 딱지로 돈띠를 했다고 설명드렸죠. 노란 돈띠를 썼다 그랬죠. 왜 그렇게 하느냐? 요즘 여러분들 저 은행 가셔갖고 요새 5만원짜리 100개면 500만원이잖아요. 백목금이면 요만한 거. 그거 한번 현금 인출해보세요. 한 돈 1,000만원 하게 되면 다 기록 남깁니다. 현금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자금을 만드는 기관들은 여러 개 지점에 계좌를 만들어 놓고 조금 뽑아서 돈을 만듭니다. 필요한 돈을 만듭니다. 이거는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에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저는 김영삼 씨가 참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 양반이 대통령 할 때 누구의 도움으로 됐는가 하면 노태우 씨가 비자금을 줬어요. 그 비자금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5.18 특별법을 뭐 만든다 어쩌고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씨를 잡아넣게 만들죠. 네. 그리고 또 불리해지니까 금융실명제를 해가지고, 금융실명제 때문에 이제 노태우 씨가 이제 김영삼 씨 주고 남은 또 돈이 있었는데 그게 터져 나오면서, 그게 처음에 그걸로 이제 노태우 씨가 감옥 갔다가 잡혀들었다가 나중에는 또 불리해지니까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 어떻게 보면 엉터리법이죠.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잡아넣게 되죠. 이게 금융실명제를 한 게 김영삼 씨인데, 김영삼 씨도 자기가 대통령 선거 치면서 남은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누가 관리했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 김현철 씨가 관리합니다. 근데 김현철 씨가 금융전문가가 아니니까 누구한테 관리를 시킨가 하면은 그때는 안기부지. 안기부 기조실장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그 기조실장은 자기가 또 합니까? 안기부에 맡기죠. 그 안기부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은행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안기부 서울 성차가 퇴계로에 있었거든요. 어딘지는 압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인의 집 뒤에 가시면 그 뒤쪽인데 그 앞에 있는 몇 개 지점에다가 넣어놓고, 그때는 이제 금융실명제가 됐지만 아직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 사람 이름으로 막 계좌를 만든 것처럼 해서 막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이름만 막 바꾸는 거죠. 돈 세탁을 해갖고 꺼내 쓰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 기조실장도 처벌받고 김현철 씨도 처벌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금 특활비 공작비 이런 걸 다룬 데가 국정원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돈을, 기조실은 여러 군데 지점에서 자기네 은행 갖고 오죠. 금고에 넣었다가 조금 갖고 와갖고는 그 은행 갖고 오게 되면은 뭐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돈띠로 묶어주고 돈 내주는 사람이 도장 탁 찍어주잖아요. 그걸 다 풉니다. 그래서 자기네 돈띠로 묶습니다. 그게 노란 돈띠, 누런 돈띠. 사람 보기 나름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조실의 보통 기조실장이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현수 이런 분들이 들고 가서 이제 어디 좀 기록이 나오면 안 되니까 청와대 어디 앞에 그 길에 나오라 그래서 비서관한테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자, 지금 김정숙 여사가 빌렸다가 갚았다고 하는 11억 원은 설명이 안 됩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다 그래도 설명이, 증거가 안 남으니까, 현금이니까 뭐 없잖아요. 이미 김현철 사건 때 국정원도 당해봤기 때문에 돈 세탁 이거 지우는 건 다 귀신들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김정숙 여사한테 현금 받으셨던 분들 그때 하도 신기해서 찍어놓은 사진이나 그 돈띠 갖고 있으면 한번 공개해 주십시오. 거기에 일반 은행 돈띠였다 그러면 이건 사비가 맞는 거고, 누런 돈띠라 그러면 조금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의심되는 겁니다.
11억 원을 설명하지 않고 퉁 치고 넘어가는, 이거 좀 저는 집값 많이 올랐네. 옛날 집 누구한테 팔았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걸로 넘어가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김정숙 여사가 빌린 11억 원의 비밀은, 그리고 양산에 있는 옛 사전은 누가 샀느냐, 이걸로 잡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